방금 띄워놓은 거 보셨죠? 그래서 다다음 주가 중간고사인데, 뭐 다들 투표까지도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비대면이 12명, 대면이 1명, 무응답이 3명입니다, 지금. 설문조사 뭐 안 하신 분들 뭐 다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무응답 이제 없네요. 15대 1입니다. 15대 1로 그러면 시험은 비대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근데 다른 수업, 대학원 수업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보자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건데, 네.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시험 공지를 좀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할게요. 화면 공유를 시작을 했고요. 일단 그러면 시험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잠시만요. 아이패드를 좀 켜고.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은 다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0월 26일 월요일이고 수업 시간에 볼 거예요. 10시부터 12시까지고 2시간으로 해서 연장은 없습니다. 연장은 없고 그리고 미리 얘기를 드리면은 시험 종료까지 미팅룸을 먼저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준비를 해서 자기 책상, 손, 얼굴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카메라를 배치를 해주시고, 그러면 다 모든 수강생들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클래스로 시험지를 배포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클래스에서 그 시험지 받아가지고 자기 답안지에다가 푸시면 돼요. 자기 답안지에다가 푸는 동안 이제 안 베끼는지를 제가 웹엑스로 볼 거고, 시험이 종료한 다음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쓴 답안지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작성은 이렇게 해놓고 다른 답안지를 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일단 카메라에 차례로 보여줘야 돼요. 뭐 엄청 자세하게 보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인식이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과정을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종료를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시험 다 보고 시험 끝나면은 자기 답안지를 일단 카메라에다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스캔 앱으로 답지를 스캔을 해서 PDF 파일을 제출을 해주시고 이제 실물 같은 경우에는 한 줄을 드릴게요. 그때 만회관 15 제 사무실이거든요. 여기 앞에다가 이제 제출하는 공간을 마련을 해 놓을 테니까 실물도 수거를 제가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채팅에다가 얘기를 해주세요. 시험 관련해서. 제가 비대면 시험을 한 번도 제가 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참고를 해서 한 건데 좀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어쨌든 뭐든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스캔은 네, 시험 보는 2시간이랑 별개 그렇네요. 여기까지 2시간 안에 포함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다음 수업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제출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제 시험 끝나고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험 이제 2시간 다 돼가면은 이제 적당히 종료를 하고 카메라 보여주는 것까지 다 같이 한 다음에 뭐 타이트하게 2시간 안에 다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은 그 자리에서 스캔까지 하고 올리는 거를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될까요? 계속 얘기할게요. 그래서 장소는 비대면 웨백스로 수업 미팅룸에서 할게요. 저희 항상 수업 들어오는 것처럼 월요일 날 수업 시간에 여기 웨백스로 들어오시면 되고, 이제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까지의 모든 강의입니다. 저희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수요일은 휴강입니다. 이때 보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숙제가 하나 나가거든요. 숙제가 하나 나가서 다음 주 그러면은 화요일까지잖아요. 근데 그 숙제도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숙제를 충분히 잘 해 오시면은 이제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되겠지만 좀 그 숙제 내용이 여러분이 스스로 좀 커버를 못한 것 같다 하면은 뭐 모범 답안이나 아니면은 제가 직접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요거는 따로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경우에는 보강까지 포함이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에는 강의 자료, 수업 시간에 했던 필기랑 제가 말했던 거, 그리고 숙제까지 전부 포함입니다. 전부 다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그 지난 시간 녹화 방송 때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이렇게 강의 자료만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기 다 올려드렸고 그것도 다시 정리해서 또 올려드릴 거니까 될 수 있으면은 강의를 보시고 수업 필기도 네, 잘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방식은 서술형 위주가 될 것 같아요. 아마 단답형도 조금 초반에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클로즈드 북입니다, 여러분. 클로즈드 북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푸는 것만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준비물로는 말씀드렸듯이 웹엑스를 해야 돼서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저희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화면 키라고는 안 하지만 시험 때는 화면을 항상 키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데스크탑의 웹캠이나 뭐 카메라가 달린 노트북 아니면은 자기 휴대폰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카메라가 없으신 경우 아니면 뭐 스마트폰 없다, A4용지 없다 하면은 저한테 문의를 바로 주세요. 이거 시험 전에 반드시 준비하세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여기 명시를 해야겠다. 준비 안 된 사람은 시험 자격 없습니다. 반드시 없는 경우 문의를 반드시 미리 주세요. 시험은 딱 시작하면은 바로 할 수 있게 알겠죠? 그리고 답안지를 본인이 스스로 A4 용지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깨끗한 종이. A4 용지 아니면은 최소한 깨끗한 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캔을 해야 되니까 스마트폰에 스캔 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 어도비 스캔 같은 무료 앱이 있으니까 저는 어도비 스캔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스캔을 한 다음에 PDF를 메일로 바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스마트폰 화면으로 찍으면 답안지를 그 스마트폰을 그렇네요. 맞는 말이네. 요거 그러면 요거를 수정할게요. 여기까지
시험 시간이고, 종료하고, 30분 드리면 될까요? 이때 더 늦으면 0점 하겠습니다. 이거 타이트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보여준 거랑 다른 부분, 추가된 부분 인정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시험 시간 끝나고 보여준 것까지만 할 거예요. 거기서 지금 여유를 30분을 더 줬는데 그때까지 막 더 추가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거 일일이 조교시켜가지고 다 확인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지금 필기한 내용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공지사항에 올려드릴게요. 네, 응시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를 잘 해주시고 E클래스로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답안지 첫 페이지에는 자기 학번, 학과, 이름, 그리고 자기 답안지의 전체 페이지 수를 다 써주세요. 몇 페이지인지. 그리고 답안지의 각 페이지에 지금 페이지 수가 어딘지도. 그래서 빼먹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쵸? 전체 뭐 내가 뭐 4장을 썼다. 그리고 1, 2, 3, 4번이다. 그게 다 확인이 돼야 되니까 이거 반드시 써주세요. 제출 방법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험 종료까지 먼저 나가시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 종료한 다음에 자기가 쓴 답안지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시간 종료되면은 30분 안에 스캔을 해서 전송을 해주시고 그 주 안에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실물을 제출해 주세요. 요거 다 가능하신가요? 네, 실물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의사항으로는 저한테 직접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네, 출력할 필요 없어요. 출력할 필요 없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네, 교수님 시험지를 출력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답안지에 문제 번호와 답만 적으면 되는 건가요? 네, 출력할 필요 없고요. 카메라 설치하는 거는 웹캠이나 핸드폰을 쓰나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웹캠, 핸드폰, 노트북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 자기가 시험 보는 거 이렇게 자기가 자기 손으로 문제 푸는 거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뭐 눈이 막 다른 책이나 이런 거 안 보는 것도 보일 수 있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막 모니터 이렇게 보는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모니터는 봐야겠죠. 시험지를 봐야 되니까 모니터는 봐야 되는데 하여튼 네. 막 강의 자료 이렇게 막 마우스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거 절대 안 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답안 순서에 맞게 안 써도 돼요. 여기다가 추가를 할게요. 아니죠. 웹캠 쓸 수 있지 않나요? 웹캠이 그 카메라 USB 꽂아서 쓰는 건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좀 설치를 좀 잘해주세요. 만약에 좀 너무 좁게 나온다 이러면은 좀 잘 떨어뜨려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이 책상 위로 상반신이 다 잘 나올 수 있게 설치를 좀 잘해주세요. 그거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좀 책임을 지고 좀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답안은 순서에 맞게 안 써도 됩니다. 다만 글씨는 깨끗하게 써주세요. 출력할 필요
없습니다. 또, 네. 지금 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도 수업이 있으니까 뭐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동시 로그인은 잘 모르겠는데 PC도 웹엑스에 로그인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은 시험지를 E클래스로 올릴 거예요. 웹엑스 채팅방이 아니라 E클래스에다가 올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또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없으신가요, 이제? 아니요, 아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찍을 거면 스마트폰으로 웹엑스에 접속을 하셔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스마트폰만 쓰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랑 뭐 다른 노트북이나 PC가 하나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그거를 봐야 되니까. 문제지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녹화를 할 필요는 없어요. 스마트폰인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웹엑스에 접속을 하는 거죠. 별도로 문제 확인을 위해서 컴퓨터 필요하겠죠. 네. 다 이해되셨나요? 요거 반드시 지켜주세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시험 자격 안 줄 겁니다. 이게 비대면이니까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원하셨으니까, 그리고 저보다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셨던 경험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막 그 준비하는 과정이 최대한 없어야지 우리가 시간을 연장을 따로 안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가 완료된 거를 확인을 하면 그때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원활하게 해야 시험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네,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제 수업 시작해도 될까요? 네, 요거 다시 다 정리해서 공지해 드릴게요. 그리고, 막, 꼼꼼하게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들도 덕분에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게 됐네요. 네. 오늘 수업 그럼 시작할게요. 지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 일단 기본적인 걸 했고, 제가 좀 그 웹엑스로 못 올리고 유튜브로 올렸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이유를 얘기한 것도 편집이 돼가지고 잘렸는데, 그 제가 이거 화면 공유하다가 그 제 와이프하고 채팅하는 게 떴는데, 거기에 좀 막 제가 그 집 안에서 맨날 막 옷 다 훌러덩 벗고 팬티 바람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와이프가 웃겨가지고 저하고 저 애기하고 둘이 기저귀 차고 있는 거랑 팬티만 입고 있는 거랑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화면에 공유가 돼버렸어요. 그게 올라가면 되게 부적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편집을 해야 되는데 웹엑스 상에서는 편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덜어내고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리는 바람에 유튜브로 올렸습니다. 네. 그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요거 메신저를 잘 꺼놓고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와, 라이브였으면 진짜 민망할 뻔했네요. 민망한 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네, 제가 그 부분까지
잘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서포트 벡터 머신 2가 돼요. 2. 2인데 조금 지난 그 녹화 수업 다들 보셨어요? 녹화 수업 괜찮았나요? 좀 어려운 내용이 많았을 텐데 그래서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포트 벡터 머신의 그 하드 마진 버전을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그 이론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 컨벡스 문제를 가지고 푸는 과정, 요거를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소프트 SVM으로 이거를 확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마찬가지의 일을 반복을 하는데 이게 좀 비교가 될 거예요. 비교를 해야 돼가지고 약간 리뷰가 들어가니까 요때 이제 지난 시간에 보고서 좀 이해가 안 된 게 있다 싶으면은 요번 시간에 조금 더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커널 메소드라고 했는데 커널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요렇게 세 파트가 오늘은 될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요거 한번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 오늘 수업이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그쵸? 월요일 수업까지 시험 범위 하고 이제 일주일 있다가 시험 보면은 괜찮겠죠? 이 정도면은 시간이 충분할 것 같고 요때는 수업 없습니다, 여러분. 수업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험 다 공지를 했죠. 그리고 여기 뒷부분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계획이 수정되면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요거 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하드 마진 SVM, 하드 SVM이라고 하죠. 요거를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 네? 세미나 시험 범위 포함 아니에요. 세미나는 포함 아닙니다. 그 학과 세미나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조금 그 AI라기보다는 좀 연구를 이제 논문으로 퍼블리시하는 내용이어가지고 오늘은 수업을 대체를 안 했어요. 네. 그 지난번 거는 네, 시험에 안 들어가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 요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요거 기억나세요? 요 그때 서포트 벡터 머신이 결국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고 여기에 마진을 허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마진이 뭐였냐면은 이제 가장 가까운 데이터까지의 거리였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리니어 모델의 이제 피처 요거를 썼을 때 이제 yx가 w 더하기 b의 형태로 나와서 요거의 부호를 보고 판별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포인트, 데이터 포인트까지의 디스턴스, 디시전 서피스까지의 디스턴스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었죠. 요 타겟 밸류 같은 경우에는 부호를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요 y를 요 그 디시전 서피스가 있으면은 요거의 노멀한 방향이 w 벡터로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그 벡터의 놈으로 나누면은 이게 디스턴스가 된다고 했었죠. 그거를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SVM의 오브젝티브 펑션 내지는 코스트 펑션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요 미니멈 여기 안에 들어간 게 결국 가장 가까운
요게 됐었죠. 이게 미니멈이 결국 가장 가까운 에 해당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그쵸? 이 말인 즉슨 마진을 최대로 만들어라. 요런 말이었죠. 기억나세요? 근데 이제 요거를 여기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결국 하드 SVM의 프라이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다시 쓰면은 요렇게 나오죠. 요게 결국 마진을 맥시마이즈 해라. 근데 서브젝트 투 요거는 뭐였냐면은 그 모든 데이터가 이제 디시전 스펠링 이거 맞나요? 디시, 디시전 서피스로 잘 난이도로 요런 말이었죠. 요거 왜냐하면은 요 y 값에다가 그 타겟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항상 양수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등가로 어떻게 고쳤냐면은 요 마진을 일종의 원래 미니멈 마진이 요건데 그거를 1로 설정을 하는 어떤 일종의 노멀라이제이션을 취하면은 결국 이 컨스트레인트가 요렇게 바뀌죠. 1로 바뀌죠. 그리고 요 맥시마이즈 요 부분이 결국에는 요 미니마이즈 요 부분 그때 설명을 좀 잘 못했었는데 어쨌든 다시 하면은 요런 꼴로 바꿀 수 있죠. 그쵸? 그냥 역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나 원래 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나 똑같은 문제고 뭐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나 제곱을 미니마이즈 하나 또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런 식으로 꼴을 바꿔야 나중에 좀 편리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약간 형태를 바꿉니다. 요 1로 바꾸는 부분 이해 안 되시면은 그 우리 부교재로 쓰고 있는 크리스토퍼 비숍의 패턴 레코그니션 머신러닝 책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프라이멀 프로블럼인데 요거를 다이렉트로 구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배웠던 라그랑지안 듀얼 프로블럼으로 바꾸죠. 그쵸? 그래서 라그랑지안 듀얼로 바꾸기 위한 과정, 그 과정이 여기 나오죠, 이제 과정. 그래서 컨스트레인드, 어떤 구속 조건이 있는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가져와서 라그랑지안 펑션을 만들죠. 내지는 라그랑지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함수가 W랑 B에 대한 함수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가 추가가 되면서 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부분은 요 부분이죠.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이때 우리 컨스트레인트는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였죠. 여기에다가 원래 오브젝티브 펑션이 여기 앞에 들어가서 요런 모양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미니마이즈를 WB 원래의 파라미터에다가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요거에 대해서도 맥시마이징이 되는 이유는 이거 그때 좀 설명을 다 하진 않았는데 어, 요 부분 그냥 듣고만 넘어가세요. 원래 함수가, 그러니까, 원래 함수. 요 원래 오브젝티브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돼서 여기가 미니마이즈가 된다고 하면은 라그랑지안 펑션은 어떤 꼴이냐면은 우리가 이거 말 안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원래 지금 이쪽 평면에만 있었는데 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때문에 이제 한 축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는 요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 말 안장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아, 이거 지금 어떤 꼴인지 아시겠어요? 요런 단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요렇게. 여기가 요렇게 만나거든요. 괜한 설명을 한 것 같네요. 아, 말 안장 그거 영어로 뭐라 하지? 하여튼 요 옵티미제이션 포인트가 이제 원래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미니마이즈라면 반대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에 대해서는 맥시마이즈가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맥시마이즈가 된 겁니다. 오는 네,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럼 라그랑지안 펑션 자체를 이제 미분을 해가서 미분을 한 게 0이 되는 조건을 살펴보다 보면 이제 요게 맨 처음에 튀어나온다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커널이라는 게 유도가 된다고 했었죠. 커널 펑션. 요거 뒤에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원래 리니어 모델이었잖아요. yx가 w의 피처를 내적한 건데 요 w가 이제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 부분이랑 이 인풋에 대한 부분이 서로 내적이 되면서 이제 피처라는 게 나옵니다.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W랑 뭐 B도 또 다 유도가 되는데, 그 파라미터 B 구하는 과정은 그냥 생략을 했어요. 여기는 좀 어려워서. 이거 하드 마진도 그렇고, 소프트 마진도 그렇고, 파라미터 B 구하는 거는 저희 안 다룰게요. 어쨌든 그 라그랑지안 펑션 자체를 원래는 W랑 B랑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A에 대한 함수인데 요거를 다 그러면 W랑 B를 다 치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요런 꼴로 정리가 되고 여기 커널 펑션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컨스트레이트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거는 항상 0보다 크죠. 이거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가 기본 조건이죠. 그리고 요거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거 그 KKT 컨디션에서 그 컴플멘터리 슬랙리스에서 아니죠. 여기 또 실수했네. KKT 컨디션 이 부분이 아니죠. 이거 일단 아직 컨디션입니다. 요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죠. 요거는 잠시 다시 얘기할 거예요. 일단 여기부터 얘기합시다. 이거 아까 얘기한 부분인데 그 아까 W 트랜스포즈 요게 요 W가 요렇게 바뀌면서 요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의를 하기를 요렇게 어떤 X에서 요걸로 가는 게 피처 매핑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의된 피처에 대해서 커널은 요 트랜스포즈 요걸로 정의가 된다는 거. 요거를 잠깐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다시 얘기하면은 요 조건은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에서 나온 거고 그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부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가 들어오면서 그 듀얼 프로블럼을 정의를 하는데 듀얼 프로블럼의 컨스트레인트로 원래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제 요게 KKT 컨디션에서 오죠. 거기서는 컴플멘터리 슬랙니스라고 했죠.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 세 개의 조합이 컴플멘터리 슬랙니스가 되죠. 요거 두 개가 각각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두 개의 곱은 항상 0으로 유지돼야 된다는 거. 그쵸? 그러면 그때 뭐 요게 0이 될 때, 그러니까 경계 위에, 마진의 경계 위에 있을 때는 얘가 양수가 나오고 얘가 0이 될 때는 얘가 0보다 크게 되니까 마진 위에 있는 게 아닌 다른 벡터가 돼서 결국 서포트 벡터가 아니게 되죠. 네, 여기 다시 그 설명이 나오는데
어, AN이 0인 애들은 이 썸이라는 게 요 썸메이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AN이 0이 되면은 여기 이 썸메이션에서 아무 역할을 안 미치니까 프리딕션 하는데 어떤 영향도 안 주게 되는 거고, 반대로 리메이닝 데이터, 그러니까 AN이 양수로 남은 데이터, 이거는 곧 TN, Y, XN-1이 0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이 말인 즉슨 경계, 그러니까 마진 위에 있는 거죠. 마진을 이루는 거죠. 마진을 이루는 값이 되니까 얘는 결국 서포트 벡터가 되고, 그쵸? 요게 1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요게 0이 아니게 되니까 요게 튀어나오면서 이제 실제 프리딕션을 하는데 이제 영향을 준다는 말이었죠. 그쵸?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그림으로 그린 게 요 마진을 1로 잡는다는 게 아까 그 내용이었고, 그래서 여기 마진 위에 있는 이런 애들이 서포트 벡터가 된다는 말이죠. 여기 동그라미가 왜 쳐져 있죠? 데이터도 없는데. 하여튼 그렇고, 이게 이거 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어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때 얘기했지만 여기 바운더리 내지는 서피스, 디시전 바운더리, 디시전 서피스 이런 형태로 나타나서 그거에 영향을 주는 서포트 벡터들을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를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약간 리뷰가 됐겠죠?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물을 한 모금만 합시다. 여러분 좀 어렵지 않아요, 이 부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나마 제가 좀, 항상 좀 고민이 돼요. 여러분들한테 좀 이론적인 부분도 전달을 해주고 싶은데, 이거 어려워져요. 근데 의미만 하면은 비교적 쉬워요. 근데 좀 겉핥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좀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좀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수업 때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막 이론을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고 어려운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 막 골탕 먹이고 시험을 어렵게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좀 더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좀 목표로 하기도 하고 그런 걸 지향을 하다 보니까 좀 모르겠어요. 요즘 저 지난번 파이썬 실습 수업 하는데 그, 여러분들의 리액션이 강의 초기보다 되게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렵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너무 안 살폈나? 이게 좀 대면 강의면은 그래도 좀 그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될 텐데, 그냥 여러분들이 굳이 말 안 해도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냥 내 욕심대로만 와버렸나 싶어가지고, 너무 흥미를 잃어버린 것 아닌가 싶은 걱정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좀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강의를 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최대한 이제 많은 거를 전달을 해주고 싶고, 그거를 이제 누구 한 명 빠지지 않고 다 최대한 많이 다 같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그거가 이제 부수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따라오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솔직히 좀 욕심이 나죠. 왜냐하면은 그래도 저한테 머신러닝이라는 수업을 배웠다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 정도 내용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 하는 그런 좀 욕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좀 너무 과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요새는, 요새는 구글 피드백도 이제 잘 안 오기 시작했어요. 네. 아유, 고마워요, 민지 씨. 네. 구글 피드백도 아직 항상 열려 있는 거 알죠? 시험 끝나고도, 물론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시험 내용이나 뭐 난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제 피드백을 좀 주세요. 이게 막 너무 어려웠다, 너무 쉬웠다,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 뭐든 간에 제가 시험 문제를 지금 내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되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야 되나 싶은 고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나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물어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하는 중입니다. 네. 하여튼 잡담이었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 마진으로 넘어가요. 소프트 마진. 그 하드 마진이랑 소프트 마진이랑 저번 시간에 약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하드 마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였죠. 아예 공간 활용을 잘 못하네 맨날. 였다가 놓자. 하드 마진은 이제 딱 디시전 바운더리가 있으면은 딱 정해진 마진이 있고 이제 이쪽 동네에는 이제 파란색 데이터들만 딱 있고 요 반대쪽 동네에는 이제 다른 데이터들만 딱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 구분이 되는 경우 이거 뭐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경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선형 모델로 방금 뭐 있었어요? 채팅 있었어요? 아니구나. 완벽하게 나눠지는 경우에 대해서 일단 처음 다뤘고 이제 소프트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진이 설정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 있지만 요것도 허용을 해요. 요것도 허용해요, 심지어. 요런 거나 요런 것까지 허용을 해줘요. 반대로 여기도 이 동네에 요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여기나 여기도 허용을 해요. 요런 거까지. 요런 거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 걸 소프트 마진이라고 하고, 아무래도 하드 마진보다 좀 더 유연하겠죠?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심지어 여기 만약에 데이터가 지금처럼 빨간색이 여기 막 여기에 있는데, 파란색이 막 여기까지 침범을 한 경우를 생각해 봐요. 이거는 얘네를 완벽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바운더리를 구할 수가 없죠. 존재하지가 않죠. 그런 경우에는 하드마진 SVM을 하면은 아예 안 나눠지죠. 그런 해를 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소프트 마진으로 하면은 완전 100%다 나누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래도 내가 바운더리를 구해줄 수 있어.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드 마진보다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죠. 좀 더 유연하게. 그쵸. 요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슬랙 베리어블이라는 게 나와요. 아, 이거 죄송해요. 슬랙 베리어블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잠깐만요. 다른 자료에 있나? 잠깐만 찾아보고 올게요. 슬랙 베리어블, 잠시만요.
없네요. 딱히 대응되는 한국말 용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슬랙 베리어블이라고 해주세요. 요거는 우리 크사이, 영어로는 요렇게 크사이라고 하죠. 요렇게 생겼죠.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자꾸 그리스 문자가 나오는데, 네. 여기서 그리스 문자 크사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우리 슬랙 베리어블로 크사이를 쓸게요. 크사이. 그래서 이 크사이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인데, 요 크사이가 0인 데는 뭐냐면은, 여기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해서, 마진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원래 하드 마진처럼 안전한 영역에 있을 때 크사이가 0이 돼요. 이 크사이는, 어, 그 외에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AN을 보면은 요 N이 데이터에 대한 인덱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샘플 N이 뭐 1부터 라지 N까지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XN이랑 TN을 갖고 있잖아요. 얘네들에 대해서 다 붙어 있는 AN 값이잖아요. 그리고 요 AN이 0이냐 0보다 크냐에 따라서 이제 서포트 벡터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을 해주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슬랙 베리어블 사이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게 서포트 벡터 여부를 알려주는 베리어블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크사이 n 같은 경우에는 요 데이터에 마진을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마진을 얼마나 침범했냐를 나타내는 변수가 돼요. 요것도 이제 소프트 마진 SVM을 풀면은 자동으로 나오는 값이에요. 얘 크사이가 뭐 0이냐, 뭐 0보다 크냐, 아니면 심지어 1보다 크냐,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요것도 하여튼 물리적인 의미로는 원래 있는 마진을, 원래 지켰어야 되는 마진을 요 n번째 샘플이 얼마나 침범에 들어갔냐를 나타내는 어떤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 사이가 1보다 작은 영역은 이제 여기에요. 요 마진과 바운더리 사이. 그러니까 우리 쪽 마진이랑 바운더리 사이고, 이제 심지어 그 사이가 1보다 커지는 경우는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바운더리랑 남의 마진 사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0일 때 안전하고 0에서 1 사이일 때는 우리 동네지만 침범했고, 이제 1보다 커지면은 심지어 남의 동네까지 가서 침범을 한 거죠. 네. 그런 베리어블을 일단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 내용은 그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소프트 마진에 대해서 설명했던 소프트 마진과 뭐 슬랙 베리어블 뭐 그런 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지금 읽어볼까요?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피처 스페이스 언제 나오지? 이게 인풋 스페이스가 x고요. 우리가 피처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이 px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서포트 벡터 머신을 계속 요게 아니라 요거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x를 한번 어떤 함수를 거쳤잖아요. 피처 함수를 거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 동네에서 다루고 있는데 요거를 다시 거꾸로 뭐 예를 들면은 피처에 인버스를 하면은 요 바운더리가 다시 원래 이 인풋 스페이스 원래 스페이스에서 다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요게 되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처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요 인풋을 요 함수 매핑을 통해서 변환을 시킨 요 동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여기서만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여튼
이 피처 스페이스에서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경우에 이제 하드 마진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그젝트 세퍼레이션이 가능하죠. 근데 뭐 여기 얼도우부터 여기 코레스폰딩 디시전 바운더리가 넌리니어해지는 거는 이제 그 피처 스페이스에서 리니어했지만 오리지널 스페이스로 원래 인풋 스페이스로 갖고 오면은 넌리니어해진다는 거. 아까 방금 그림에서 본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고 보통 프랙티컬하게는 오버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퍼럽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럼 이그젝트 세퍼레이션, 그러니까 하드 마진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엄청 이상해진다 이거죠. 막 예를 들면은 원래 이렇게 막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침범이 일어났다고 해봐요. 그럼 하드 마진으로 경계를 만들면은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왜냐하면은 모든 마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샘플에 대해서 무조건 해야 되니까 경계가 진짜 복잡한 형태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는 그렇게 어렵게 갈 거 없이 그냥 요 정도 되는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만 해도 어느 정도 그 소프트 마진을 허용을 하면은 오히려 요게 좀 더 리즈너블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푸어 제네레이션이란 말이 일종의 그러니까 모든 샘플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눠야 되다 보니까 일종의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거죠. 경계면이 아주 복잡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결국 서포트 벡터 머신을 모디파이 할 거란 말이죠. 이거 뭘로 할 건지 이제 알겠죠. 이제 미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소프트 마진으로 우리는 갈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잠시만요. 한 번만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했던 것처럼 슬랙 베리어블을 가져옵니다. 전체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그래서 0인 경우에는 그 마진 위에 있거나 아니면 마진 안에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0이 아닌 경우는 이게 뭐냐면은 요게 결국 마진으로부터의 거리죠. 거리가 되죠. 네. 그러니까 내 마진으로부터의 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일 때고 여기가 1일 때고 아마 여기가 2일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가 여기였고 1 이상이 여기가 됐었죠. 요렇게 정의를 하면 되죠. 그쵸. 요 부분 다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중요해져요. 그 컨스트레인트가 원래는 뭐였냐면은 요거였거든요. 하드 마진인 경우에. 근데 요게 어떻게 바뀌냐면 요게 소프트 버전으로 하면은 요게 등장하죠. 우리가 일종의 뭐랄까요? 슬랭리스를 허용하는 거죠. 침범을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타이트하게 1보다 항상 컸어야 되는데 1보다 조금 작아도 된다. 그쵸? 이게 항상 양수였으니까요. 여기 항상 여기 바로 밑에 있네. 항상 양수니까 1보다 조금 그 컨스트레인트를 조금 약화를 시켜줄게. 그런 말이죠. 이해되세요? 넘어갑니다. 오늘 근데 좀 강의 슬라이드 자체는 많지 않은데 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 나오네요. 릴렉싱.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그 뭐 위크 듀얼리티랑 스트롱 듀얼리티 말할 때도 좀 그런 개념이 나왔죠. 뭐가 좀 세다, 약하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드 마진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를 릴렉싱 한 거죠. 조금 약화시켜 준 거죠. 릴렉스해, 진정해. 하드 마진은 너무 세. 좀만 진정해. 약간 이런 거지. 이런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 하드 마진 케이스에 프라이멀 블라블라 요거였죠. 미니마이즈. 그러니까 이거는 마진을 극대화해라 이 얘기였었죠. 서브젝트 투 요거는 모든 데이터가 마진 밖으로 가도록. 그쵸. 요런 굳이 의미를 풀자면은 요런 말이었죠. 그쵸. 근데 그거가 조금 달라져요. 이제 소프트 마진 케이스에서 소프트 마진의 프라이멀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원래 건데 여기에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그쵸, 파라미터 위에 파라미터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뭐 한국말로는 초고수라는 걸 얘기했었죠. 요거의 의미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러면은 이거 결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크 사이를 미니마이즈 하라는 거는 소프트 마진을 허용하긴 하는데 소프트 마진을 허용하기는 하는데 소프트 마진을 그래도 될 수 있는 한은 제일 줄여라 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쵸? 여기 이 미니마이즈 요크 사이 부분은 그러니까 소프트 마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슬랙을 그래도 최소화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허용을 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허용을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요거랑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게 원래의 일도 있죠. 마진을 최대화해라. 요 두 가지 일을 이제 동시에 해라 이거죠. 동시에 해라인데 여기 앞에 이 앞에 곱해지는 이 C 값에 의해서 둘의 비중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미니마이즈 2분의 1 뭐 요거에 C 요거잖아요. 근데 이제 C가 만약에 C가 1이라고 해봐요. C가 1일 때랑 C가 100일 때랑 요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일 때랑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일 때랑 생각해 봅시다. 요거는 더하면 2가 나오고 여기는 11이 나오겠죠. 아, 나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여기가 0이 나왔다고 해봐요. 요거 두 개 더. 그 같은 경우에서 아, 뭐야. 0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2 할까요? 요건 101이고 요거는 210이 되잖아요. 아, 나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지? 아이, 바보. 아이, 바보야. 21, 21, 그리고 3, 11, 201, 100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봐봐요. 요 값이랑 요 값이 1하고 2일 때랑 10하고 1일 때가 있다고 해봐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1하고 2일 때랑 10하고 1일 때가 있는데 요 C가 이렇게 달라지면은 요 경우에서는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면은 얘를 택하잖아요. 근데 요 경우에서는 우리가 미니마이즈를 하면은 얘를 택하죠. 그쵸? 왜냐면은 여기서 9 차이가 났고 여기서 1 차이가 났는데 마이너스 1 차이가 났는데 요게 1이면은 그냥 같은 스케일로 비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100이면은 여기서 9 차이 나고 여기서 마이너스 1 차이 났는데 이거를 100배를 하겠다. 여기를 100배를 하겠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더 비중 있게 다루겠다. 그쵸? 그럼 요 C 값에 따라서 같은 값인데도 요 C에 따라서 비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저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괜히 설명하나요? 제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여러분들한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C가 결국 하이퍼 파라미터, 초모수인데 뭘 담당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겠어요? 그 마진을 늘리는 일과 슬랙을 얼마나 허용할지에 대해서 둘 사이에 결국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을 최대화하는 거랑 슬랙을 최소화하는 거랑 두 개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어요. 마진이 커지면 슬랙도 커져야 되고 아니면 마진이 줄어들면 그래도 슬랙을 줄일 수 있을 거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거의 비중을 이제 조절을 하는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니마이즈 안에 넣는데 두 개를 더하되 웨이트를 줘서 더한 거죠. 네. 그리고 컨스트레인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걸로 바뀌는 거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슬랙을 허용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그쵸, 그냥 슬랙의 정의에서 온 거죠. 정의를 항상 양수로 했었죠. 그쵸. 문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 원래 거랑 소프트 마진의 경우랑 뭐가 달라졌는지 잘 음미를 해보세요. 요 미니마이즈 하는 그 오브젝티브 펑션 안에 뭐가 어떤 식으로 더해졌고 그리고 컨스트레인트가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했는지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이게 원래 모델 파라미터였죠. 원래 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라그랑지안 펑션을 만드는데 이게 뭐였죠? 그 소프트 벡터라고 하면 안 되겠다. 요 이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었죠. 요거에 대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그쵸? 컨스트레인트 앞에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곱해서 들어오잖아요. 기억나세요? 수업 다 들으셨죠? 여기 뭐야? 그 여기 슬랙 베리어블 그 슬랙에 대한 컨스트레인트가 추가가 됐었잖아요. 이니퀄리티로. 그거에 대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가 이제 하나 더 생겼죠. 그러니까 요게 들어왔죠. 네.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는 하드 마진이었는데 여기까지가 소프트 마진이 되는 거죠. 근데 뭐 너무 자세하게까지는 할 거 없고 결국 우리 봐야 되는 거는 KKT 컨디션이잖아요. 그러면은 어 여기 그 컴플멘터리 슬랙이 또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컴플멘터리 슬랙네스 기억나죠? KKT 컨디션에서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게 두 세트가 나와요. 원래 거 잠깐만 보고 올까요? 너무 헷갈릴라나? 원래 거 잠깐 다시 한 번만 보고 올게요. 요거였어요. AN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요 마진에 대한 거였죠. 마진보다 항상 밖에 있어야 되는데 두 개의 곱은 0이 돼야 된다는 거. 요 원래 컴플멘터리 슬랙리스 요거 하나였어요. 하드 마진에서는. 그거에 대응되는 게 여기겠죠. 원래부터 있던 거. 근데 다만 달라진 점이 뭐가 있냐면 뭐겠어요? 요 부분이 달라졌죠. 원래부터 있던 컴플멘터리 슬랙리스였는데 다만 마진에 그 슬랙 베리어블이 추가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달라져요. 어쨌든 컴플멘터리 슬랙리스는 요거랑 요거 둘 중에 하나가 항상 0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서포트 벡터가 되던가 아니면 이 게임에서 빠지든가 이거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된 게 요거 아까도 말했지만 그 슬랙에 대한 멀티플라이어였죠. 슬랙에 대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였죠. 그거에다가 슬랙 슬랙의 이니퀄리티 컨디션이 있죠. 요거 두 개가 만나서 새로운 컴플멘터리 슬랙리스를 하나 가져옵니다. U가 0이 되던가 그래서 요거를 0보다 크게 하던가 아니면 슬랙이 0이 되던가 그래서 뮤가 0보다 커지던가 요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뮤 여기 왼쪽에 있는 컴플멘터리 슬랙리스에서는 AN을 봤었죠. AN을 보고 AN이 0이면은 방금 전에 했던 얘기네요. AN이 0이면은 이 게임에서 빠져라. AN이 0보다 크면은 서포트 벡터가 되어라 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뮤N이 0이면은 슬랙을 허용해라. 뮤N이 0보다 크면은 너는 하드마진에서도 원래 대번에다. 이런 뜻이 되겠죠. 비슷하면서도 자꾸 복잡해지고 있죠. 뭐 결국 뒷부분은 비슷해요. 요것도 라그랑지안 미분에서 요 AN 등장하는 거 이것도 서포트 벡터랑 똑같죠 또. 그거랑 또 이제 커널에 대한 어떤 커널 펑션이 또 똑같이 나올 거고 여기서도 B에 대한 건 다루지 않을게요. 여기 뒤에까지는 굳이 볼 필요 없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어 끝납니다. 끝나요. 그리고 그 있잖아요. 이거를 좀 다른 얘기인데 서포트 벡터 머신을 제가 이 수업에서도 그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실제로 손으로 짜는 거를 좀 중시했잖아요.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는 거는 그냥 핸즈온 머신러닝을 참조를 하시면 되고 저희 과제도 좀 손으로 짜는 게 몇 번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 벡터 머신을 만약에 직접 구현을 한다 하면은 사실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있잖아요. 이런 게 보통 라이브러리로 주어져요. 물론 서포트 벡터 머신 형태로도 라이브러리가 주어지지만 그 안에서는 사실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푸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 라이브러리도 결국 보면은 결국에는 뭐 인풋이랑 그 아웃풋 그러니까 타겟 XN이랑 타겟을 주고 또 무슨 파라미터가 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를 쓰면은 아웃풋으로 주는 게 이제 서포트 벡터 여부 물론 프리딕션 하는 함수를 기본적으로 주겠죠. 네, 서포트 벡터 여부 결국 이거 AN이겠죠. 뭐 AN이 0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서포트 벡터 여부가 판단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XN들 중에서 서포트 벡터가 뭐에 해당하는지 그거 사실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풀면은 자동으로 나오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의 해잖아요. 뭐 그런 것도 주고 뭐 슬랙 여부도 주고 이거는 뮤 n이 되겠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본체는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라는 어떤 함수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오브젝티브 펑션이나 컨스트레인트를 주면은 그거의 해랑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들을 반환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단지 SVM의 형태로 그냥 바꿔줄 뿐이지 그 본체에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 들어있다는 거죠. 네, 요거는 좀 번외였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거 언급해줘야 좋겠죠? 시험에 안 낼게요. 시험에는 안 내지만 서포트 벡터 머신을 그래도 이해를 하려는 어떤 다른 표현 정도로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 직접 나중에 언젠가 해보시면은 좀 더 알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나오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 데이터, 여기 지금 이 데이터 보면은 절대로 한 방에 다 나눌 거 같지? 아, 나눌 수 없을 것 같다. 그쵸? 경계가 아주 개판이 되겠죠? 호락호락하지 않겠죠? 물론 나누라고 하면은 나눌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나누게 되면은 지금은 그래도 소프트 마진을 허용해서 경계가 요 정도로 나왔지만 만약에 하드 마진으로 구하라고 하면은 막 이 난리를 쳐야 되죠. 여기 또 파란 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 파란 거 여기 또 있는, 막 이 난리를 쳐야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요것도 아까 나왔지만 아까 그 C 값이 있었죠. C 값. 우리가 슬랙, 그러니까 마진데 슬랙을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C에 따라서 이 경계를 더 스무스하게 만들 수도 있고 더 스무스하게 하면은 대신 슬랙이 더 많아지겠죠. 아니면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슬랙을 허용하는 게 좀 더 줄어들겠죠. 그쵸. 요거 뒤에서도 다시 나옵니다. 어쨌든 뭐 한 번 이건 소프트 마진을 한 번 구했을 때의 결과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요거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커널 메소드 가기 전에 20분까지만 쉬고 오겠습니다. 네. 그때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20분까지 쉴게요. 게요. 뭐 요새 시험 많아가지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 이제 이 과목도 시험 준비하시면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수업 하잖아요. 수요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월요일에도 뭐 월요일 수업 하겠지만 그때 뭐 겸사겸사 시험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앞부분도 다 당연히 포함해서 뭐 어느 부분이든 간에 좀 어려운 게 있다 하면은 들고 오세요. 그래서 그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숙제로 나가는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보강을 하게 되면은 그 보강 같은 경우에는 출첵 안 합니다. 출첵 안 할 거고 뭐 라이브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녹화해서 올릴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공지를 해드리면은 그때 들어오셔서 뭐 그때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뭐 그 시간을 가질지 안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이랑 만약에 생기는 경우에 수요일에도 이제 앞부분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들고 오세요. 근데 모르겠어요. 시험 문제가 다음 주에는 다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시험 문제를 내면은 좀 더 직접적인 힌트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시험을 다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네. 생각보다 좀, 그냥 다 서술형으로 때울지 아니면 뭐 문제를 좀 풀게 할지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조금 결국에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은 저는요, 어, 막 그렇게 세세한 거 안 물어볼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뭐 SVM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런 거 설명하는 페이지 있잖아요.
막 그런 거 가지고 쪼잔하게 뭐 예를 들면은 뭐 SVM의 장점으로 이게 맞냐? 아니면은 뭐 장점에 대해서 써봐라. 그런 식으로는 안 낼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일반적인 얘기를 그냥 달달달 외워서 하는 그런 거는 저는 별로 지양하고요.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좀 계속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좀 뭘 원하는지 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저는 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좀 수학이나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보고 그거를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로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이해를 하는 거를 좀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좀 중요한 개념들 있잖아요. 중요한 개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배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난 수업이랑 이번 수업의 결국 핵심은 하드 마진 SVM, 소프트 마진 SVM이 뭐냐? 뭐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써서 어떤 식으로 이게 유도가 되냐?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핵심이잖아요. 수업 내용 자체잖아요, 결국에.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해서 본인이 그거를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서술을 하게 하는 거를 이제 시험을 통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너무 어렵나요, 이런 거? 네, 그런 것들이 주로 나올 것 같아요. 손으로 풀 만한 문제, 산수 같은 거가 나올 만한 포인트는 별로 없는데, 뭐 그런 것도 간단한 문제를 풀게 시킬 수 있을 것도 같죠. 뭐 간단하게는 미분을 시작해서 조금 어려운 걸로는 뭐 라그랑지안을 이용을 해서 뭐 그때 그 예로 들었던 거 있잖아요. 라그랑지안이랑 컨스트레인트 해가지고 하나 직접 풀었던 적이 있거든요. 믹스오브 가우시안 같은 거. 그런 거 정도는 이제 손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가능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조금 힌트가 됐나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시험 문제가 구체화되면은 그때 또 더 자세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커널 메소드. 커널이라는 게 그래서 뭐고 어떤 의미인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오늘 수업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피처 매핑이라는 거에서 아까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래 인풋이 X면은 우리의 피처는 이렇게 나는 내 스타일로 쓸래 저거 말고 우리의 피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벡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스칼라로도 만들 수도 있고 뭐 2x 뭐 x제곱 루트 x 이렇게 해서 뭐 3차원으로 뭐 원래는 그냥 실수였던 거를 이런 식으로 뭐 넌리니어하게도 뭐 리니어하게도 만들 수도 있고 넌리니어하게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냥 인풋 스페이스에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선형으로 이 데이터를 나눌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잘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더라도 우리가 피처를 잘 선택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선형으로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로 나눠질 수 있는 어떤 피처는 결국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잖아요. 이거를 뭐 어떻게 골라야 된다 이런 기준도 없단 말이에요. 뭐 코사인 X를 넣어도 될 거고 뭐 하여튼 뭐 우리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고르면은 이제 요 안 보이던 것도 보일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들을 가르는 어떤 되게 간단한 관계가 보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게 피처고, 그럼 커널 펑션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커널이라는 말을 쓰는데 결국에 이게 커널이라는 게 우리 어디서 나왔냐면은 하드마진을 가볼까요? 다시 뒤에서 다시 나올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 부분이 지금입니다.
결국 그 라그랑지안 듀얼 프로블럼을 통해서 막 라그랑지안 미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W의 형태가 이렇게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입을 하면은 이제 실제 Y 함수는 이런 모양으로 생긴다 했죠. 그때 커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정의했던 피처를 각각을 넣어서 내적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우리 서포트 벡터 머신을 잘 보면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 우리가 앞서 배웠던 방법들이랑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이 있어요. 뭐가 차이가 나냐면 뭐 예를 들면은 뭘 생각해 볼까요?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을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의 파라미터를 구하죠.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의 파라미터가 뭐가 있었냐면은 믹싱 코이피션트 파이랑 각각의 가우시안에 해당하는 뮤랑 시그마가 나와요. 그쵸? 그러면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그 파라미터들을 추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포트 벡터 머신은 그렇게 어떤 특정한 파라미터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학습을 돌려서 SVM에 파라미터가 있어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특정한 데이터들을 직접 쓰죠. 그거를 서포트 벡터라고 해서 그거를 간직을 해요, 결국 내가.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온 인풋에 대해서 제가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 판단을 하려면 그 서포트 벡터들을 가지고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파라미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들의 일부를 가지고 구해요. 그 일부를 서포트 벡터라고 부르고. 그리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는 그 데이터가 새로 들어온 인풋과 뭘 통해서 계산이 되냐면 커널이라는 걸 통해서 계산이 돼요. 커널. 이 커널이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커널이란 게 뭐예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커널 메소드, 그러니까 SVM도 커널 메소드의 일종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방금 말했듯이 input x가 들어왔을 때 input x랑 주어진 서포트 벡터들이랑 커널을 계산한 다음에 커널 펑션이라는 게 있어서 커널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예측이 이루어져요. 요게 좀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이제 커널 메소드가 아닌 것들의 차이가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널 여기 지금 이 파트에서 얘기하려는 게 이제 그런 커널 메소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커널은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번 읽어볼게요. 커널 펑션은 SVM에서 어떻게 유도가 됐었냐면은 피처 스페이스 내지는 피처 매핑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피처의 이너 프로덕트랑 동등한 함수를 봐라. 결국 이 말이죠. 커널은 요 인풋을 두 개를 봤는데 하나는 이제 뭐, 뭐 실제로 나타날 때는 하나는 인풋에서 온 거고 다른 하나는 서포트 벡터에서 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거 두 개를 내적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커널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시밀러리티가 돼요. 시밀러리티. 그러면 요 커널 X랑 X 프라임은 요거 두 개가 얼마나 비슷하냐, 유사하냐. 그럼 결국 아까 봤지만 예를 들면은 막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그 인풋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생기고 뭐 서포트 벡터들이 여기랑 뭐 여기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해봐봐요. 그러면은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 커널을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로 영향을 미치는 애들이 뭐겠어요? 가까운 애들의 영향이 크겠죠. 멀리 있는 애들의 영향은 좀 적겠죠. 그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왜냐면 요 디시전 바운더리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서포트 벡터들은 가까이 있는 애들이 영향을 당연히 많이 미치겠죠. 뭐 전체 형상이야 다 같이 만드는 거지만 그 딱 국소적인 부분에서는 걔네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커널을 계산을 하면은 요런 데서 구한 커널 값들이 아마 요런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커널은 결국 일종의 시밀러리티라는 느낌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다. 네. 그렇고 보통은 만약에 피처가 있으면은 이제 피처를 가지고 요렇게 커널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널을 요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굳이 얘를 정의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그냥 이 함수를 만들어도 돼요.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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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오히려 그게 더 간단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그냥 커널 요 두 개의 그냥 벡터에 대해서 그냥 함수를 정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냥 두 개 내적한 거에 1 더해서 제곱을 한다고 해봐봐요. 이거 쉽죠? 계산하기 쉽죠? 근데 만약에 이 커널에 대해서 이 커널이 요거를 만족하는 이 함수를 찾게 되면은 요런 6차원의 벡터가 6차원의 벡터가 나와요. 지금 이거는 2차원 벡터 두 개를 받은 거거든요. 커널을. 근데 이거는 피처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만들려면은 요런 형태의 6차원 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x 트랜스포즈 x 프라임을 한 게 1 플러스 x 트랜스포즈 x 프라임의 제곱으로 나올 때 요거는 이거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계산해가지고 각각 계산한 다음에 내적하는 게 훨씬 어렵겠죠. 그쵸? 그러니까 커널은 원래 유도가 될 때는 그 피처 매핑 펑션을 가지고 그거의 트랜스포즈 그거를 내적한 걸로 원래 유도가 됐는데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그냥 커널은 커널로 생각을 하면 되지 굳이 그 밑에 숨어 있는 피처 매핑을 어거지로 또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결국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은 요 함수를 만드는데 그럼 아무 함수나 만들면 되냐? 요런 꼴이 나올 수 있어야 커널이 될 수 있잖아요. 얘가 다시 말하면 요 어떤 함수 k가 커널 펑션이 되려면은 요거를 만족하는 이런 함수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요 똑같은 함수의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직접 일일이 검사를 하는 건 좀 까다롭겠죠. 좀 까다롭단 말이에요. 어떻게 막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함수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두 개로 이렇게 팩토라이즈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좀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러면은 주어진 함수 k랑 우리 인풋이 x1부터 xn까지 있잖아요. 라지 n개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k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면 돼요. 이거를 그램 매트릭스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램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요 이제 인풋에다가 첫 번째 넣은 거의 커널, 첫 번째, 두 번째 넣은 거, 첫 번째, n번째 넣은 거부터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해서 두 번째, n번째까지 해서 요거 하면은 결국 n by n의 행렬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k라는 행렬을 구한 다음에 얘의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을 검사를 하면 돼요. 근데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 들어보셨어요? 이거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건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 채팅에다가 좀 얘기해 주세요. 포지티브 데피닛 아니면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 처음 들어보시는 분 없나요? 처음 들어요? 아주 많네요. 아, 맞네. 처음 들은 대부분이네. 평소에 채팅을 그래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포지티브 데피닛을 처음 들어보네요. 일단 그럼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수업이 만약에 12시가 넘어가게 되면은 다른 수업 있으신 분들 언제든 나가세요. 언제든 나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시 보기로 들으시면 돼요. 근데 행렬에 포지티브 데피닛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숫자 있죠.
실수가 있다고 해봐요. 얘는 0보다 크냐 같다를 따질 수 있죠. 그쵸? 그러면은 어떤 행렬이 있다고 해봐봐요. 얘 n by n이라고 합시다. 얘에 대해서 어떤 행렬이 0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해서 우리 배워본 적 있어요? 이걸 정의해 본 적이 있어요? 아직은 없을 거예요. 행렬이 0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해서 말하는 게 포지티브 데피닛이에요.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안타깝게도 행렬 x가 있을 때 그러면 x에 ij 컴포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0보다 클 때 행렬이 0보다 크다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모든 행렬의 모든 값들이 뭐 예를 들어서 4 x 4인데 그럼 16개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각각이 0보다 클 때 행렬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조금 더 어려워요. 조금 더 어려운데 행렬이 0보다 크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행렬 x가 포지티브 데피닛이다 라고 말을 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 x가 포지티브 데피닛일 때는 언제냐면 0을 제외한 임의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z라고 할게요. 모든 데에서 그럼 z 트랜스포즈 xz 할 수 있죠. 지금 요게 n by n이고 요게 1 by n 요게 n by 1이 되니까 요게 그러면은 1 by 1로 나오잖아요. 스칼라로 나오잖아요. 요게 항상 0일 때 포지티브 데피닛이다 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n by n의 행렬이 있을 때 어떤 벡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 앞이랑 뒤에 요런 꼴로 곱해도 항상 0보다 크다 항상 0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 z가 0인 경우에만 요게 0이 나오겠죠. 두 번째 z 요거요? 스몰 z죠. 왜냐면 벡터니까요. 요거는 행렬이에요. 대문자. 방금 지운 이거요? 이거 실행 취소 없나? 방금 지운 거는 0행렬이죠. 0행렬이래. 0벡터죠. 요거랑 요거를 만족할 때 요거요. 요거 벡터죠. 벡터 행렬 벡터죠. 벡터 Z 트랜스포즈 행렬 X 곱하기 벡터 Z. 됐나요? 그쵸. 그러니까 행렬이 있을 때 어느 벡터를 가져와서 앞이랑 뒤에다가 곱해서 나온 스칼라 값이 항상 0보다 크면 이 행렬은 포지티브 데피닛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은 뭐야? 그러면은 여기로 다시 돌아가 봐요. 그러면은 n by n 행렬 k를 만들어 놓고 얘가 그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은 언제냐면은 요게 항상 0보다 그 요게
요거면은 포지티브 데피닛이고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은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이에요. 아, 맞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요거 나중에 결국 내 생각에는 요거 수요일에 보강을 해줘야겠네. 맞죠? 왜냐하면은 왜 보강을 왜 해야 하는지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램 매트릭스 K를 n by n으로 만들어 놓고 얘가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을 확인하려면은 그러면 모든 벡터를 가지고 와서 다 곱해 본 다음에 그게 0보다 큰지 아닌지를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라고 물어보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숙제로 냈거든요, 사실.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처음 들어보는 사람 채팅에다가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이거 리니어 알제브라에 나오거든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다 들어봤나 보네요. 그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하면은 싱귤러 밸류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하면은 여기 이 시그마 행렬 안에 싱귤러 밸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행렬의 포지티브 데피닛이랑 싱귤러 밸류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스포일러를 하면은 싱귤러 밸류가 다 0보다 크면은 포지티브 데피닛으로 나와요. 이거 요 숙제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그램 매트릭스 K를 구해놓고 그러면은 K를 구해놓고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얘 싱귤러 밸류들이 뭐 0보다 크냐 0보다 크거나 같냐를 보면은 포지티브 데피니션인지 아니면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션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떤 함수가 커널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 대표적인 커널 함수의 예로는 이 가우시안 커널, 가우시안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 커널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RBF 커널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많이 본 꼴이잖아요. 요거 분의 요거 하는 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때로는 파라미터 감마를 써서 이렇게 바꿔서 쓰기도 해요. 요거 보면은 결국 만약에 x가 여기 있을 때 이제 x 프라임이 요거랑 제일 가까우면은 큰 값이고 멀어지면은 작은 값이 되잖아요. 왜냐면은 커널이 시밀러리티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우시안 커널도 좋은 커널의 예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 중에서 요 가우시안 RBF 커널을 쓰는 경우에 특별히 요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요거 되게 많이 쓰는 아주 많이 쓰는 커널 중에 하나예요. 거의 제일 대표적인 커널이에요. 네. 그래서 뭐 감마 값에 대해서 영향은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 감마랑 요 감마에 대해서 보고 옵시다. 요 감마가 결국 감마가 크면은 그러니까 요거랑 요 감마보다 요 감마가 크겠죠. 그쵸? 가우시안 커널이 있을 때. 그러면 감마가 크면은 이게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 말인즉슨 어떤 서포트 벡터가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더 좁아진다는 말이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감마랑 아까 봤던 하이퍼 파라미터 C가 달라지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보여요. 먼저 얘랑 얘를 비교해 봅시다. 지금 얘가 C가 커졌죠? C가 커졌다는 건 뭐예요? 슬랙을 적게 허용하겠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바운더리가 복잡해지겠죠. 이 말인즉슨 하드 마진에 가까워진다죠. 각각의 단계가 이해가 돼요. C가 커지면 슬랙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에 더 중점을 두겠다는 거고, 그 말인즉슨 슬랙이 없으려면 바운더리가 복잡해져야 되죠. 그 말인즉슨 그러면 C가 무한대로 커지면 그거는 그냥 하드 마진으로 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결과를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슬랙을 많이 허용하겠다죠.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단순하게 나타났고, 그쵸? 그리고 여기 침범을 한 데이터들이 많죠. 반대로 여기는 바운더리가 복잡한 형태로 나타났고 침범을 한 데이터가 거의 없죠. 이해돼요? 두 번째로는 얘랑 얘를 비교해 봅시다. 감마를 증가시켰죠. 이거 아까 무슨 뜻이었어요? 영향력이 적어진다였죠. 아, 좁아진다였죠.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소적인 서포트 벡터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거 좀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그런데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운더리가 좀 더 복잡해지죠. 로컬에만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G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슬랙이 사라지는 효과가 조금 있겠죠. 왜냐하면 더 복잡한 바운더리를 허용을 하니까요. 그렇죠. 여기 바운더리를 보면 그런 게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얘랑 얘를 비교해도 같은 변화, 비슷한 양상의 변화를 볼 수 있죠.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11시 50분이니까 네, 여러분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저희도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서포트 벡터 머신의 장점이랑 단점만 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강력하고 우수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대요. 그게 뭐겠어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라는 최적화, 최적화를 등에 업었어요, 얘는. 그러니까 최적이라는 게 그때도 지난 시간에 최적이란 말에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알고리즘, 어떤 해가 최적이라고 하면은 그 주어진 함수 내에서 얘가 최강이잖아요.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을 하면서 주어진 오브젝티브 펑션을 미니마이즈 했어요. 얘는 성공했어요. 얘가 글로벌한, 심지어 글로벌한 옵티멈이에요. 로컬 옵티멈도 아니고 얘가 전체 다 뒤져봐도 얘가 제일 좋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소프트 벡터 머신은 그래도 제법 이론적인 근거가 좀 있는 편이에요. 나중에 우리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 보면은 그거는 로컬 미니멈에 자주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제일 좋은 값인지 보장을 못 해요. 만약에 학습을 좀 더 잘 돌리면은 더 좋은 값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좀 파라미터 다르게 해가지고 튜닝을 했더니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게 좋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개런티를 못 해요.
보장을 못해요. 근데 이거는 보장이 돼요. 그게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인 해석이나 이해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SVM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저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지역 최저값에 빠지는 일이 없어요. 글로벌하니까요. 글로벌한 옵티멈으로 바로 가니까. 네. 뭐 커널 트릭을 쓴다는 거 과적합도 조절이 되죠. 뭐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거 잘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네, 필적하는 성능을 보여요. 요즘에는 이제 패배하는 경우도 많이 늘긴 했는데 적어도 SVM 쓰면은 기본은 해요. 기본으로 되게 잘 나오기는 해요, 대체로.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이 문제는 뭐냐면 옵티멀하게 풀다 보니까 이제 노이즈를 놓치지를 않죠. 이제 전체 다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해주죠. 그러니까 좀 잘못된 레이블이 있으면은 소프트 SVM이라고 해도 좀 한계가 있죠. 성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커널 함수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특정 만족을 하면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피처를 자동으로 선택을 하는 네트워크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피처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뉴럴 네트워크는. 근데 SVM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이거는 근데 좀 일반적인 단점이죠.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느 알고리즘 간에 어떻게 정할 만한 원칙이 별로 좀 없죠. 또 대표적인 거는 메모리를 좀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일부를 서포트 벡터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해를 구하려면은 이 전체 서포트 벡터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를 들고 다녀야 되니까 메모리도 있어야 되고 각각에 대해서 커널을 다 한 번씩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도 좀 걸려요. 네. 그 멀티 클래스면은 더더욱 그래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오늘 오랜만에 숙제를 하나 내는데 요거 시험에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SVM에 대해서 다들 아신다고 했으니까 요 다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요거 해석하는 거, 뭐 물리적인 관계, 요거는 이제 SVM이래. SVD의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포지티브 데피니 때문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숙제하시면 SVD 잘 몰라요? 일단 한번 스스로 공부를 리니어 알제브라 그래도 조금은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매트릭스 디컴포지션, 뭐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SVD도 그런 디컴포지션의 일종이거든요. 한번 요거 자료 많을 거니까 직접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고 이제 보고서 필요하면은 제가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일 필요하면 이 숙제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필요하면 공지도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요즘 시험 기간일 텐데 다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